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 혹시 지금 마음에 두고 계신 남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셨거나, 혹은 지금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50대가 넘어서도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설레게 하죠. 아니, 어쩌면 젊었을 때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할지도 몰라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밤이 되면 옆자리가 너무 텅 비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와 커피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남자지만 지난 20년 가까이 상담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분들의 눈물도 받고 웃음도 받고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대신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들은 정말 사랑 앞에서 너무 많은 걸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그래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빨리 마음을 열고 더 빨리 믿고 더 많이 주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깊어지는데 새로운 만남의 기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지금 만난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아는 남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그 간절함을, 그 조급함을 너무나 잘 아는 남자들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에 목말라 있는지, 얼마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처음엔 정말 따뜻하게 다가와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을 주고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죠. 그러다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당신한테서 뭔가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처음엔 작은 것부터요. 밥값이나 술값 정도. 그 다음엔 약간의 생활비. 그러다가 어느새 당신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아니, 빼앗기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50대든 60대든 7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설레고 행복해하는 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되 당신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되 당신의 전부를 내던지지는 말라는 거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만큼은요. 이건 정말 절대로 어떤 남자한테도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5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너무나 비참하게 보내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말년에 만난 한 남자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분들이 제 앞에서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쉽게 다 줘버렸을까? 왜 내 자신을 더 아끼지 못했을까 하시면서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세요. 마음껏 설레세요. 행복해하세요. 하지만 당신 자신만큼은 절대 잃지 마세요. 당신이 50년 넘게 지켜온 그것들만큼은 꼭 지키면서 사랑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신을 지키면서 하는 사랑이 진짜고 자신을 잃어가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를 잘 들어주세요. 이건 제가 20년간 상담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에요. 당신의 말년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행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다면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당신의 돈이에요. 그것도 아무 돈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이요. 퇴직금, 노후자금, 예금, 적금, 부동산 같은 것들이죠. 이걸 절대로 남자한테 함부로 주면 안 돼요.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분이 혹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겼다고 하시나요? 잠깐만 빌려달라고. 곧 갚을 거라고 우리 사이에 이런 거 따지냐고 하시나요? 그럼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40년, 어쩌면 50년을 직장 다니면서 모은 거예요. 월급 받으면 생활비 쓰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남편 용돈 주고 시댁 명절 용돈 챙기고 나서 남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요렇게 모은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사고 싶은 것도 안 사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깝다고 안 가고 그렇게 모은 거예요. 그게 지금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3억이 있든 그 돈은 여러분한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눈물이고 땀이고 인내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아프면 병원비 내야 하고 혼자 살기 힘들면 요양원도 가야 하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으면 그 돈으로 버텨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남자한테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업 자금으로 3천만 원 줬는데 사업이 망하면, 급하다고 5천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하면, 아니 더 심하게는 그 돈 들고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럼 여러분은 노후에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자식들이 왜 그 돈을 남자한테 줬냐고 따질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여자가 돈을 쉽게 주면 절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더 쉽게 봐요. 아, 이 여자는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 여자구나. 그럼 더 받아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다가 점점 금액이 커지고 나중엔 통장을 아예 같이 쓰자고 하고 심지어 집 명의를 바꾸자는 소리까지 해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자라면요. 여러분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해요. 특히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 손 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자도 알거든요. 그게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를요. 진짜 급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 나이든 여자한테 손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돈만큼은 지키세요. 사랑한다고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남자한테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서 떠난다면 그건 애초에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 남자는 빨리 떠나보내는 게 오히려 여러분한테 이득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여러분의 자존감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동시에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50대가 넘으면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 나이에 날 봐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혼자 사는 것보단 낫지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무시당해도 참고 심지어 바람을 피워도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50년 넘게 산 인생에 무게가 있잖아요. 힘든 시절도 이겨냈고 자식도 키웠고 일도 했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왜 남자 앞에서 움츠러들어야 해요? 근데 외로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 외로움 때문에 자존감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혼자 사는 게 무서우니까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쓸쓸하니까 명절 때 혼자인 게 창피하니까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든 남자 옆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세요? 남자들은 여자가 자존감이 낮으면 금방 알아차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요. 처음엔 잘해주다가 점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약속 시간에 1시간씩 늦게 오고 전화해도 안 받고 다른 여자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여러분을 비교하고 몸매가 어쩌니 얼굴이 어쩌니 나이가 어쩌니 하면서 여러분을 깎아내려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참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라도 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자존감 없이 사는 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매일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무시당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낫죠. 혼자 있으면 적어도 자존심은 지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남자는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처음에 무시하던 남자가 나중에 갑자기 존중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참는다는 걸 아니까 더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자존감만큼은 절대 내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 남자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외롭더라도 쓸쓸하더라도 그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남자 때문에 자식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황혼 연애나 재혼을 하시려고 할 때 자식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식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마 인생도 있는데 왜 반대하냐고 화나세요? 내 인생인데 왜 자식들 눈치를 봐야 하냐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좀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반대하니까 억울하고 화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엄마로만 살아야 하냐? 나도 한 명의 여자로 사랑받고 싶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이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자식들은 여러분만큼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의 좋은 면만 보이는데 자식들은 냉정하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재산이 목적인 건 아닌지,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를요.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함께 살아온 엄마가 갑자기 낯선 남자한테 빠져서 자기들 말은 안 듣고 그 남자 편만 들고 심지어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그 남자한테 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자식 입장에선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인 거예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남자가 여러분한테 자식들을 이간질하는 경우예요. 자식들이 이기적이라고 말하거나 자식들이 엄마 재산만 노린다고 하거나 나는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방해한다고 하면서 여러분과 자식들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남자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자라면 여러분의 자식들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해요. 자식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남자도 알거든요. 여러분한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 때문에 자식들과 멀어지지 마세요. 남자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재산 다 털어가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평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결국 곁에 남는 건 자식들이거든요. 그 관계를 남자 하나 때문에 망쳐놓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세요. 만약 자식들이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를 반대한다면 한 번쯤은 그 이유를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자식들이 본 그 남자의 모습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에 빠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뭔가를 자식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이에요. 이게 50대가 넘으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남자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면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잖아요.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그 귀한 시간과 건강을 남자 시중 드는데 다 써버리면 안 돼요. 특히 그 남자가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돌봐주고 싶은 게 당연해요.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은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 밥 차려주고 약 챙겨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여러분 자신은 언제 챙겨요? 더 심한 경우는 그 남자가 건강한데도 여러분을 가정부처럼 부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밥 차려달라, 설거지해달라, 청소해달라, 빨래해달라, 이것저것 심부름시키고 저녁엔 술 마시고 들어와서 또 뭔가 해달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정작 여러분한테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이 어디 아픈지 피곤한지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강이 망가져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가 여러분을 돌봐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짐이라고 생각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50대가 넘으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더 짧고요.
그 귀한 시간을 남자한테만 다 쏟아붓고 정작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진짜 후회해요. 하고 싶었던 것도 못 해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못 가보고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건강과 시간만큼은 꼭 지키세요. 남자한테 모든 시간을 다 주지 마세요. 하루 중 절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챙기면서 살아야 해요.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여러분의 건강이나 시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더 소중해요. 5번째로 말씀드릴 건 바로 무조건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건데 많은 분들이 사랑한다는 이유로 남자를 100%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당연해요. 의심하면서 사귀는 건 힘들죠. 근데 맹목적으로 믿는 거랑 현명하게 믿는 건 달라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만난 남자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나이에 만났는데 설마 거짓말을 하겠어? 이 나이에 바람을 피우겠어? 재산을 노리겠어?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50대 남자도 거짓말하고 60대 남자도 바람 피우고 70대 남자도 재산 노려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양심적으로 변하거나 정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이 든 남자들 중에는 여자를 이용하는데 더 노련한 사람들이 많아요. 젊었을 때부터 여러 여자들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여자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여자한테서 돈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인지 행동이 말과 일치하는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만약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하세요. 물어보세요. 우리 사이에 이런 거 따지냐는 말에 속지 마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사업 자금이라면 사업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급한 일이 생겼다면 무슨 일인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화를 내거나 당신을 의심하는 거냐고 따진다면 그건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주변 사람들도 만나보세요. 친구들도 만나보고 가족들도 만나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세요. 혼자서만 만나다 보면 그 남자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전 부인이나 전 여자친구 이야기는 꼭 들어보세요. 그 남자가 전 여자한테 어떻게 했는지가 미래에 여러분한테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 전 부인을 나쁘게 말하거나 전 여자친구 탓만 한다면 조심하세요. 나중에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되 현명하게 사랑하세요. 믿되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50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직감은 생각보다 정확해요.